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정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와 관련된 언행을 보면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될 때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좀 역사 공부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닐까 싶은 좀 의심도 좀 듭니다. 그 역사 인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외교에서도 연일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1절 기념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강경론에서 또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이렇게 정말 자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철학론이 달라진 것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중 상징 독립문 앞에서 반일 만세를 불렀다고요. 예, 아주 보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제가 이제 독립문 근처 이제 홍제에서 무학재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거기 살고 계시고요. 항일 독립 의지를 위해 지은 것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아요. 독립문, 독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독립문은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서재필 선생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반일 만세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렸겠죠. 하나 그래도 말렸겠죠. 몰랐으니까 안 말린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했지만, 사실 정도를 좀 따지면은, 중국에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는 주창가, 일본이라 그러면 다 반일을 외치고, 그래야지 인기를 얻는데요. 우리도 반일입니다. 일본 안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가 중국한테 수모를 당한 세월이 500년이 넘어요. 그래, 맨날 위에서 맨날 내려오고, 우리 지금 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렇죠. 중국 사진이 우리 왕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 궁녀들 다 데려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광해에서 이병헌 배우가 얘기하잖아요. 왜, 중국에다가 우리 여성들과 쌀을 보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거의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그걸, 광해를 감명 깊게 보셨다는 분이 도대체, 친중 노선을 걷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본 건가요? 이거 영화관에 들어갔으니까 봤는데. 들어가서 조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지난번에 원전 영화 거기 판도라도 눈물을 흘리고, 광해도 눈물을 흘리고. 이제 눈물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눈물이 많으시고, 여린 분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는 오사카 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반일을 가장 외칠 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가장 외칠 때, 오사카 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오사카 성은 1583년부터 1589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축한 성이 원형입니다. 히데요시는 이곳을 본거지로 일본을 통일한 뒤에 성이 완공된 3년 뒤인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상대로 전쟁을 한 겁니다. 임진왜란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국 정상이 이를 배경으로 한 촬영에 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일을 주구장창 외치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사 실력이 좀 내신으로 따지면 7, 8등급 수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요. 국사 내신. 제가 어저께 TV 틀다가 무슨 스카이캐슬이라고 한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연히 재방송 봤어요. 그런데 그런 대목이 나와요. 거기 이제 의사들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장면인데 이제 조문을 갔다가 이제 한자가 막 써여진 걸 주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실륵사 한자가 있었는데. 실륵사인가? 맞을 거예요. 근데 그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이제 의사라 그러면은.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랑 검사랑 만났을 때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는 한자를 잘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한자는 아시는데 국사 공부는 또 안 하셨나요?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 역사를 잘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대진영 선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정말 답답할 겁니다. 대진영 선배도 다음번에 방송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대진영 선배가 하면은 더 재밌을 텐데, 어찌됐든 그거는 대진영 선배가 하는 방송을 봐주시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만, 독립문이 반중을
기념을 해서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예. 반중, 반일, 뭐 특히 뭐 이번엔 친중이었고 반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반일 죽창가를 또 뭐 죽창가는 조국 때였지. 네. 뭐 결국에는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 또 작년 11월 14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모두 발언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거론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뭐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 뭐 혹시 뭐 합의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다 화해를 했나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2020년에 원래 열리기로 했었죠. 네. 도쿄올림픽.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부르고, 예? 네. 거기서 이제 한, 미, 일, 북. 네. 뭐 이런 뭐 4명, 뭐 이벤트. 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스가 총리가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아시죠? 네네네. 그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병기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로 몰리면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때 스가 총리가 엄청 화를 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은 2020년 9월 21일 온라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 네. 기고에서 스가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실현의 힘쓴 주일 대사를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친분이 있었다. 네. 이전 원장 체포 당시 스가 네. 총리가 네. 한일 관계를 위해 애쓴 친구를 교도소에 보낸 문재인 정권에 강한 분노를 느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특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저랑 네. 최 기자랑 친분이 굉장히 있고 제가 막 네, 아꼈는데 네. 누가 최 기자를 막 음해해서 네. 결국은 뭐 구속까지 시켰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딱 가가지고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다고 네. 누구씨 정말 네.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그럼 달갑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교라는 거는 이제 어디 한 국가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이게 다 자국 이기주의, 자국이 다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 걸 다 보고 일본이 싫더라도 앞에서라도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적은 예. 가까이 두고 싫더라도 더 웃음을 그렇죠. 짓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얻을 것만 예. 얻으면 되는 우리 거거든요. 중국한테 뭘 얻었습니까? 시진핑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네. 북한이 어쨌거나 공산당을 그러면 중국 뭐 축하한다 그러고 결국은 네. 자기네가 중국이 점유를 이제 주장할 거라는 얘기도 예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 중국도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 중국을 봐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한동안 또 중국에 몰두를 하다가 네. 이제는 또 노선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스가 총리한테 납작 엎드렸다가 네. 근데 또 미국도 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북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죠. 난리가 났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국 통일부가 제재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니까 워싱턴에서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 전쟁 때 미군이 같이 피를 흘려줬는데 그러니까요. 이놈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나? 뭐야 중국 편을 들어? 미국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 편 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더더군다나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정책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픽스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이제 장관 정도 되면 신문을 볼 텐데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 지금 대북 강경론자들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국무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 얘기를 지금 할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교가 됐든 뭐가 됐든 유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정책을 하고 가다가도 이게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 용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벌써 정해놓은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누가 됐든 뭐 미국에 누가 뭐 정권을 잡았든 뭐 누가 어떻게 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난 틀이 있으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으나 몇 년 후에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크게 다가오면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뭐 공료 미싱을 뭐 저한테 선물로 줄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외교 문제도 그렇게 본인들이 적폐라고 모은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는 잘했습니다. 밖에 해외 나가서 무시는 안 당했어요. 그렇죠. 혼자서 혼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시, 그래, 생각이 났다. 네. 그렇죠. 그 중국 가셔가지고, 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쉽게 왜 중국에 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베이징에, 이게 서울에 갔는데, 네. 서울에서는 그 접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싹 다 빠지고, 저기 어디, 강원도에 누가 하나, 네. 황급히 그냥 전화 받고 올라와서, 네.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그거 푸대접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제 강원도라는 거는 강원도가 아니라 이제 네. 좀 비수도권. 조금 예. 먼데, 네, 제주도는 비수도권. 비행기 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결국에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당연한 보여주는 거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가서 분식집에서 분식 드시는 것 같던데 그게 딱 그 우리를 콩물이랑 하여튼 저는 콩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어요. 네. 그 조현옥 주 독일 대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대사로 가기 전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전 장관은 최근 3년 8개월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다주택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역사 점수가 낙제점을 받을 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최우석 기자와 함께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